올해 2%대 성장이 어렵다고 주변에서 많이 요즘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더 큰 문제는 이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갈수록 식어가는 걸까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최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나라의 잠재적인 이 성장률이 낮아진다. 이게 어떤 의미로 좀 일반인들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3%만 해도 대호황이라고 그러고 중국은 6% 했는데도 불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모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나라가 자기네 갖고 있는 모든 자본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력을 투입해서 나올 수 있는 최대량이 잠재 성장률입니다. 예. 따라서 잠재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호황이고 아니면 불황이고 그래서 이 어떤 이 뭐 실질적으로 쓰는 그런 숫자보다는 기준을 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 체력이 얼만큼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 체력을 넘어서 잘했어, 못했어 예. 하는 평가의 점이기 때문에 만약 그보다 못했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못한 거 이건 뭔가 부족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불황이라든가 또 다가올 그런 어떤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에 대한 일종의 기대치가 있다면 그 눈높이가 낮아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눈높이라고 보시면 딱 표현이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1990년도에는 7%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뭐 외환위기 무슨 국제금융위기 하면서 5% 3%대로 나와서 네. 지금 이제 2%대를 횡보하고 있는데 곧 1%대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뭐 계속 발견이 되기 때문에 잠재 성장력 조금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우리 경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OECD가 추산한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7%라고 들었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네요. 2년 전과 비교하면 0.4% 정도 포인트 정도 떨어진 결과이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뭐 반토막이 난 상황인 것 같은데 고모님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가 좀 빠르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잠재 성장률을 내는 공식을 보면요. 예. 노동 투입량이 있고 자본 투입량이 있고 총 요소 생산성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서 생산 함수로서 돌리는데요. 네. 보면은 노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의 기여도가 이제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노동 기여도가 마이너스 나오면 노동이 생산성을 높여줘야지 그거에 맞춰서 자본이 들어갈 텐데 예. 노동 생산성이 낮아지니까 내가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본 생산성까지 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급격하게 지금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속도가 빠른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불과 18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노동의 양과 질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이너스예요. 노동 투입에 대한 생산성이. 예.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굉장히 빠른 점 이제 막고 다시 반등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묘안들이 필요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 2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하락폭이 큰 나라는 이 터키 또 아일랜드뿐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이 경제계 특히 학계에 계시니까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보다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두 나라를 비교해보면요. 예. 아일랜드 같은 2015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25%예요. 어. 그러다가 훅 떨어졌는데 다른 게 아니라 브렉시트 때문에 아일랜드에 거기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마냐 투자가 확 줄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고요. 터키는 잘 아시지만 경제 제재를 받았고 리라가 폭락되는 예. 외부 요인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요인들은 크게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안에 생산 요소의 생산성을 어떻게 갖고 가다냐면 배합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럼 1990년도에 우리 그 상위를 차지했던 산업군들을 보면요, 지금도 5개 세력은 그대로 있어요. 15년 전, 20년 전에 수출 2대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아직도 1등, 2등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그때는 신선하고 좋았는데 예. 지금은 굉장히 옛날에 관행적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이렇게 20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산성 효율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면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들이 줄어드는 부분, 그런 내재적인 문제가 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고모님 말씀대로라면 터키나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해당 그 나라에 맞는 외부 좀 변한 그 변수들이 그렇습니다. 좀 있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좀 주저앉는 그런 느낌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점재 성장률은 1% 시대가 이제 채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26년 이후에는 1.7%로 지금 떨어지는 그런 예. 뭐 우리가 표를 갖고 있긴 한데요. 저 사실 2018년도에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최고치를 친 이후에 2019년부터 지금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 노령화. 지금 뭐 이 젊은 굉장히 생산성과 창의성이 좋으신 분들이 지금 산업 일선에 투여됨 불구하고 좀 많은 인구들이 노령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 비교적으로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요. 특히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투자들을 안 하세요. 투자들을 안 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표에도 나옵니다만 밑에 아주 하늘색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노동의 생산성인데 지금 2016년 20부터 마이너스로 해서 0.3, 0.5, 0.8까지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예. 인구가 우리나라 장제 성장률을 부양하는 그러한 효과들은 없어진 상태. 더군다나 지금 자본도 지금 뭐 굉장히 지금 4.7에서 1.7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지금 뭐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선순환적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이 어떠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표는 계속해서 위기를 경보음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부 학자들은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의 경제처럼 이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란 이 우려감을 계속해서 지금 내비치고 있죠. 이게 현실화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위기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에 지금 나서야 할 때 그런 지적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현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약하다 이런 지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일본 말씀을 해주셔서 일본 네. 예가 굉장히 잠재 성장률의 이런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했던 순간이 있는데요. 예. 일본이요 1990년대에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 성장률을 평가를 잘못해 갖고요 낮은 줄 알고 금리 인하 정책과 재정 확대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20년간의 예.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20년이 시작이 됐거든요. 따라서 지금 재정 정책이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고 이거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상황이냐 여기에 대한 지금 판단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재정을 이렇게 수포 예산을 쓰고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지금 정부 돈이 조금만 빠져도 경제 성장률이 빠지는 부분으로 예. 봤을 때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하느냐. 그래서 최근 하는 연구에서는 정부 지출이 지금 연간 승수라는 게 있죠. 효과를 얼만큼 내느냐 부분이 0.15밖에 안 되는 그러한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많이 쓰니까 민간에서 오히려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반응들이 나오는 상황들이 지금 돼서 예. 과연 이거 지속 가능하느냐, 자극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금 우려감들을 나타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재정 확대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감세가 어떠냐? 예. 감세 같은 경우는 1.6배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 다른 상황에서의 우리의 혁신 구조를 바꾸는 부분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접해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정 확대 정책이 돈 풀기 정책이 되려 뭐 세금 중독, 뭐 역효과만 그렇습니다. 낳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연장선상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 기대 심리가 낮아진 부분 같은 좀 맥락에서 통화 정책도 안 먹힌다 이런 의식도 같은 의견이라고 보십니까? 뭐 쉽게 말하면 돈맥 경화. 예. 지금 시중에 굉장히 저금리로 해서 유동 자금이 지금 1,200조가 지금 돌고 있는데 예. 거기에 금리 인하를 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는데 금리 인하니까 거꾸로 저축이 늘어나는 희한한 역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네. 저축이 아니라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지금 현재 있는 이 돈맥경, 돈이 안 도는 거거든요. 어떻게 유동성이 속도를 갖고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시키느냐, 이 부분이 예. 지금 답이 잘 안 보이고, 물론 우리가 혁신성장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어떤 방점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고요. 예. 굉장히 엄중함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뭐 고령화, 인구 부분을 좀 거론하셨는데 노동 부분의 기여도, 저출산과 이 고령화, 이에 따른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뭐 하루 이틀 나오는 지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좀 어떻게 개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인구가 줄지 않은 출산율이라는 게 2.1인데 우리가 그거를 목표로 하기는 지금 너무나 지금 떨어져 있고, 우리가 0.98이니까 지금 목표가 1.5로 갖고 가 있습니다만, 모든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항상 기본이 되는 건 이 인구의 질과 양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저출산화와 노령화를 지금 막을 수 없는 태세다 그러면 우리가 제3의 길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민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이민 정책이 굉장히 개방화된 나라는 아니지만, 모든 전 세계의 나라에서 2만 불에서 3만 불 넘어갈 때 이민 정책의 확대를 쓰지 않고 2만 불에서 3만 불 넘어간 나라가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제기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도 특단의 이민 정책이라든가 예. 또 우리가 또 기대를 거는 것도 하나 있죠. 또 이 평화 경제라든가 이러한 특단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 우리가 인구의 질과 양이 다시금 정상화되고 내수가 받쳐줄 수 있는 이 사회로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로 다른 각도에서 이 예. 문제를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의 접근법으로는 더 이상의 성장을 도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한편으로 또 거론되는 지적되는 부분이 이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줄곧 거론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개혁 진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불란서에만 보더라도 예. 굉장히 생산성이 담보된 노동 개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해고를 자유롭게 했더니만 고용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고되면은 제2의 또 새로운 직장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들을 선순환 쪽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재교육을 한다든가 또 그 사이에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예. 뭐 생활이 영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은 굉장히 급한 부분이 노동개혁, 예. 규제개혁, 여러 가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정부의 설득과 정부의 논리개발,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 대합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지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 점차 정책적인 대안이 나오고 경제 회복에 좀 실마리가 풀리면 변화가 조금씩 움틀 것 같은데,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찾기가 좀 쉽지 않아요. 기업 투자나 민간 소비 활성화 등의 문제 어느 정도 좀 해결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지적해 주시죠. 지금 제일 제가 안타까운 건 세계에서 GDP 대비 가장 많은 비율을 쓰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네. R&D. 근데 R&D의 그 상업화나 또는 그것이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R&D의 중심이 돼서 지금 단기적으로 뭘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진짜 장기적인 목표로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부분들로 가야 됩니다. 자, 미국 그 큰 나라도 잠재 성장률이 1%였다 2.1%로 올라갔어요. 예. OECD 나라 보면 14개 국가들이 잠재 성장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 혁신 기업이 들어오고 애플이 들어오고 빵이라는 또 ICT 기업들이 사회 생산성을 올리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접점에서 이제 다른, 특히 이 뭐 우리가 노사 관계를 기본적으로 개혁을 한 가운데서 예. 구조적인 문제들을 사업 다각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이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경제 정책들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모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